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5, 30년을 교사로 살았고, 이제는 은퇴해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아들은 하나,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좋은 시어머니라고 자부했습니다. 며느리 일에 간섭 안 하고, 명절에만 보고, 용돈도 챙겨주고, 요즘 말로 칼 같은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요. 2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은 늘 들뜨게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죠. 송편 빚고, 전 부치고, 갈비찜 끓이고. 여보, 진수, 오는 시간 확인했어? 4시쯤 온대. 저는 며느리 지은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어요. 지은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지? 갈비를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겠어. 사실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번 추석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오후 6시 가족 모두 모인 식탁.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지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늘 예의 바른 아이죠. 많이 먹어. 살도 좀 쪄야 하는데.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분위기가 좀 풀렸을 때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됐지? 네, 어머니.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진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계획이 없어요. 뭐? 말 그대로예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 결혼을 왜 한 거니? 가정을 꾸리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 가정은 아이가 없어도 가능해요, 어머니.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내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낳고 나면 달라져. 제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 지금 우리 가문을 끊겠다는 거니? 3대 독자가 어떻게 대를 아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진수야, 넌 괜찮은 거니? 내 아이를 포기한다는 게.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 일어날게요. 오늘은 더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갈비찜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송편도 반 이상 남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심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손주 보고 싶다는 게 죄야? 손주를 보고 싶은 건 이해해. 하지만 애들 인생이잖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추석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 한 달은 바쁘겠지 했어요. 2달째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진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네. 바빠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줄게. 엄마, 요즘 바빠서요. 그럼 다음 주는?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저는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아들 부부를 봤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제가 없어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아들을 잃은 건가? 저는 그들을 부르지 않고 돌아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은이의 대학 친구를 만났어요. 동네 미용실에서였는데 옆자리에서 머리하던 젊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지은이 시어머니 되시나요? 아,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지은이 대학 동기 수진이에요.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가 힘들다고 했나요? 시댁에서 아이 가지라는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요. 지은이는 정말 고민 끝에 아이를 안 갖기로 결정한 건데 그걸 이해받지 못해서 괴롭대요. 그리고 진수 오빠도 많이 힘들어한대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한다. 진수도 괴로워한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119를 불렀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아들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안 돼. 연락하지 마. 괜히 부담 주기 싫어. 사실은 무서웠어요. 아들이 의무감으로 오는 게 정말 걱정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그런데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진수와 지은이었어요. 엄마, 진수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진수의 눈이 빨개졌어요.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병원 간호는 제가 할게요. 내가. 왜? 어머니도 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는 정말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지은아, 미안해. 추석날, 내가 너무 심했어.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는 내가 우리 가문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너도 너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흘째 되던 날, 저와 지은이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은아, 물어봐도 될까?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거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엄마는 저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직장 때문에 바빴고 엄마는 우울증과 싸우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어린 시절 내내요.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제가 엄마처럼 될까봐,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진수 오빠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니? 지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는 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손주를 보고 싶다. 대를 이어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지은이의 인생이 있었어요. 지은이의 두려움, 지은이의 꿈, 지은이의 선택. 그것들을 무시하고 제 욕심만 강요한 거죠. 퇴원 하루 전밤 지은이가 병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조용히 지은이를 봤어요.
쉬지 않고 저를 돌봐준 며느리. 원망도 했을 텐데, 화도 났을 텐데, 그래도 제 곁에 있어준 사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이미 내 딸이구나. 피를 나누지 않아도, 손주를 낳지 않아도, 지은이는 이미 제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를 깨웠어요. 지은아,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나를 돌봐주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내 딸이야.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결정도 존중할게. 그게 너와 진수가 함께 내린 결정이라면 나도 받아들일게.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가끔 이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해줘. 나도 외롭거든.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왔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도 미안해. 너와 지은이 사이를 힘들게 만들어서. 진수의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손주를 보는 것보다 중요해.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넌 이미 훌륭한 아들이야. 좋은 남편이고. 우리는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꼭 안아봤어요. 퇴원 후 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이의 직장 이야기를 물어봤고 두 사람의 계획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수와 지은이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예전엔 의무처럼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처럼.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상담을 받았어요. 부부 상담이요. 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요. 지은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서 온 거라는 걸요. 진수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어요. 어머니, 이거 봐주실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저희 아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짜니? 네. 아직 7주밖에 안 됐지만요. 저는 일어나서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요. 엄마, 저희는 준비가 됐어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생겼어요. 조금 진정된 후 저는 물었어요. 지은아,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니?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요.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실수하셨잖아요. 저를 오해하시고 상처 주시고, 하지만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변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부모도 사람이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었어요. 남편도 진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은이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기 옷을 함께 보러 가고 태교 음악을 같이 듣고 출산 준비물을 같이 준비했어요. 우리는 마치 친구처럼, 아니 진짜 모녀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응, 전 진짜 엄마가 없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엄마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그럼 우리 딸 9개월 후 지은이의 만삭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 제 생일이었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를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지은이가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기가 움직여요. 되게 많이. 지은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손 한번 대보세요. 할머니 손이 닿으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댔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콩콩, 콩콩. 생명의 움직임을. 아, 우리 손주가 정말 여기 있구나. 눈물이 났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승아는 어때? 이긴다는 승, 아름답다는 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살라는 뜻이야. 지은이가 웃었어요. 좋아요. 승아. 예쁜 이름이에요. 2년 후 어느 주말 할머니, 할머니 18개월 된 승아가 제게 뛰어옵니다. 어머, 우리 승아.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진짜 가족이 된 우리들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와 진수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저희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정말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해서요. 승희한테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 지은이와 저는 둘이서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 응? 제가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요. 엄마도 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너한테 배웠어.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는 게 더 많이 얻는 길이라는 거. 우리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 딸 사랑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란 건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이해와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저는 손주를 원했어요. 하지만 얻은 건 그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진짜 딸과 진짜 아들과 진짜 가족을.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나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혹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있진 않나요? 한번 멈춰서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럼 제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겪는 세대 간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비난하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